안녕하세요. 탁트인 교육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TV를 틀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대출보험, 상조회사와 같은 광고입니다. 또 유심히 주변을 둘러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낯설었던 요양병원, 통증 클리닉 같은 이름의 병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가 중심에 있습니다. 시장 변화의 뒤에는 인구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프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출생자 수입니다. 연도별 출생자 수는 1970년대에서 현재까지 출생자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와 가까워질수록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나타난 세대별 인구의 급격한 차이를 인구절벽이라고 부릅니다. 빠르게 진행한 고령화와 사회 전반의 저출산으로 인구 구조가 비대칭 구조로 변화하고 연령 간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이후 1970년대까지 급격한 출생아 증가가 나타납니다. 인구 증가는 노동 집약적인 건설 조선, 자동차와 같은 산업에서 성장의 밑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1990년대를 지나 현재까지 급속한 출생자 변화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자 감소와 관련되어 조금 더 살펴보면 우려할 자료가 있습니다. OECD 주요국의 첫째 아기를 출산하는 엄마의 평균 연령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늦은 30세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 제도의 어려움이 결혼을 늦게 하게 만들고 아기의 출산 또한 늦춰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출생률을 보면 OECD 평균보다 한국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생자 수가 낮아지면 인구는 줄어들고 국가 전체 인구 감소로 이어집니다. 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2030년 이후에는 20만 명의 현역 입대 군인도 부족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5명 중 1명이 대학을 입학해 신분 상승의 계단을 제공했던 대학교육 또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대학 모집 정원이 신입생보다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는 급변하고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버 세대를 위한 시장 성장은 두드러집니다. 보험 상조회사 요양병원과 같은 세대별 시장은 체감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산업의 성장도 예측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녀의 집중적인 관리로 상품의 고급화 수요가 증가합니다. 또한 혼밥으로 대표되는 1인 가족은 소규모의 소비 산업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는 해외 노동력에 대한 의존을 높일 것입니다. 해외 인력 섭외, 관리 및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후 발생하게 될 다문화 가정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인 차이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희망적인 방법은 남북한의 교류입니다. 물론 당면한 문제점이 많고 다양한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남한의 기술력과 낮은 북한의 임금은 미래의 가장 이상적인 인구 구조의 해결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산업의 형태는 노동 집약적인 구조에서 탈피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로봇, 드론 등과 같은 노동 대체 산업의 성장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세상은 변화합니다. 현재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자료 분석으로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전략을 구상해 보세요.